상사와 그리스인 직원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잘 몰라 오해가 발생하고 급기야 그리스인 직원이 사표까지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활용하여 미국과 그리스 출신인 이 두 사람의 오해 과정, 원인, 두 사람의 발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차원 이론을 문화적 정체성이 상이한 사람들의 오해나 갈등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최진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이 어떻게 실제 사례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검색 엔진을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검색을 해보시면 Cultural Dimension Theory라고 해보시면 현재 홉스테드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고, 그리고 90여 개국 이상의 국가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사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처 컴패스라는 앱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입력을 하면 한국이나 아니면 특정 국가를 지정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툴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직접, 물론 이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컬처럴 프로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들어가서 비용을 지불을 하면 각 차원별로 내가 어떤 수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국으로 주재원으로 파견을 갈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컬처럴 프로파일과 중국의 프로파일을 대조를 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중국인의 전체적인 가치관이 어떠한 상관관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두 가지 정도 이 문화 차원을 이용해서 분석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도표는 제가 연구를 위해서 작성한 도표인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사용이 문화적인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률과 홉스테드의 각 문화 차원의 지수를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연구를 할 때 가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뭐였냐면 인터넷이라는 기술, 매체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고,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PC에 앉아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활동이다라는 차원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권력거리에 있어서도 혼자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상에서는 권력보다는, 지배구조보다는, 위계적인보다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어떤 인터넷의 매체의 특징에 착안해서 PDI 지수가, 즉 권력거리 지수가 낮을수록 인터넷 확산이 높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MAS 지수인데요. 남성성, 여성성 지수에 있어서도 남성적인 문화보다는 여성적인 경향, 즉 소통과 협업을 추구하는, 아무래도 인터넷이 통신과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했을 때 남성적인 문화보다는 여성적인 문화일수록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원은 불확실성 회피 정도였습니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을 꺼리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로운 소통의 도구이고 이것은 불확실함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사회일수록 빨리 도입을 해서 사용 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던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활용과 사용과 홉세대의 네 가지 문화 차원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정을 하고 제가 국가별로 특히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남미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유럽과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정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권력거리가 낮고 여성적인 문화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을수록 인터넷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에 가정에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들은 이 네 가지 차원의 상관관계와 그렇게 관련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조금은 장황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활용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박 관리 회사인 영국의 V10이라는 해운 기업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원을 양성하는 국가와 선주 국가 사이의 문화적인 상관관계를 비교함으로써 각가의 가치관 그리고 선주 국가에서 선원들을 활용하고 인적 자원을 관리할 때 어떠한 문화적인 요소, 특히 선박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은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의 성향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의 특정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기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상사와 그리스인 부하 직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대화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인 상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고서 끝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스인 부하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 보고서 완성하는데 얼마 걸릴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리스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5일 드릴 테니 15일 안에 보고서 완성하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네, 두 사람의 대화는 일단 여기서 끝이 납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실제 이 보고서는 30일은 잡아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직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속한 15일째가 되던 날 딱 하루가 더 필요했습니다. 15일째가 되던 날 미국인 상사가 묻습니다. 보고서 완성되셨습니까? 그리스 직원이 대답합니다. 아, 네, 내일이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 상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오늘까지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여기까지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인 직원은 이 미국인 상사에게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사직서를 내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여기에 그리스인, 미국인이라는 국적의 타이틀을 빼더라도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상의 공간에서 이러한 유의 소통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 사회화되고 태어나서 자란 미국인 상사가 생각했던 것과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스인 직원이 생각했던 기대치가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발생을 했는지를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에서 그리스와 미국의 결과치를 이렇게 도표화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잘 보시죠. 이 중에서 그리스와 미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차원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인디비주얼리즘, 그 다음에 파워 디스턴스, 권력거리와 개인주의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 회피 성향도 상당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즉, 권력거리 면에서 미국은 그리스보다 훨씬 더 평등한 수평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즉,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도나 맹목적인 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문화 차원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권력거리 지수와 개인주의 지수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권력거리가 높고, 즉 수직적인 위계적인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의 불확실성 회피 경향입니다. 그리스는 수치가 100이고 미국은 46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 사회의 특징은 불확실성,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인 상사와 그리스인 부하 직원이 실제로 발언한 내용과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아니면 상대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인 상사가 이렇게 물었죠. 이 보고서 끝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미국인 상사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내가 상사이긴 하지만 당신이 이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를 해서 당신이 결정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인 직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사가 나에게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상사가 기한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왜 상사가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거지? 이런 의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인 직원이 이렇게 말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 상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하는 일에 직접 참여해서 책임질 문제 있는데 그러한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참 우스운 직원이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에 반해서 그리스인 직원은 나는 지금 당신의 지시가 필요한 것이지 나한테 당신이 물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물었던 것이죠. 상사인 당신이 결정해주면 나는 그것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상사는 당신이
그 보고서 완성하는데 얼마 걸릴지 제일 잘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즉 미국인 상사는 그에게 자기 임무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인 직원은 왜 자꾸 자신에게 묻는지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리스인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미국인 상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열흘은 턱도 없이 모자란 기간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는데도 걸리는 시간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상사는 15일을 줄 테니까 15일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인 상사의 의도는 15일이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인 직원은 이건 상사가 나에게 준 업무 지시니까 15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째 되던 날 미국인 상사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서 완성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 직원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벌써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 거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인 직원이 내일이면 완성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 다 보고서가 미완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인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까지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인 상사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업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리스인 직원은 이 멍청하고 무능한 보스 같으니라고 실현 불가능한 보고서 완성 기한을 명령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30일 걸릴 것을 16일 만에 해냈는데도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구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한 나머지 더 이상 당신과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만 것이죠. 자,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보고서와 관련된 말과 행동에 대한 각자의 해석의 차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와 미국의 문화 차원 지수의 근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이들의 의도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와 미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력거리 지수에서 그리스는 60이고 미국은 권력거리 지수가 40입니다. 즉 그리스는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특징은 권력거리 지수가 높고 직원은 관리자의 명확한 지시를 기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매니저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상사가 내리는 지시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구조 역시 위계적인 권력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미국 사회와 같은 경우는 권력거리 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로 인해서 구성원 간의 평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개별 팀이나 개별 직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관리자와 직원 간의 협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능력에 기반해서 고용되고 승진을 하는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지수 성향에서 독보적이죠. 91점입니다. 그리스는 35점이죠. 그리스는 미국에 비해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높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직원이 말을 할 때도 상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넌지시 상사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성향을 띠고 있다. 즉 고맥락적인 소통을 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 집단, 외 집단의 구분이 명확하죠. 그리고 상하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업무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과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 성향이 상당히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자신을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경향이 높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명시적이고 직설적, 즉 저맥락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단의 범위가 자신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내 집단이 발달되어 있지만 외 집단 구성원들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직원 개인의 책임과 자립 그리고 주도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회피 경향입니다. 개인주의 성향하고는 반대로 그리스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즉 불확실한 상황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인 직원은 계속해서 상사에게 명확한 지시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일수록 사회적 관료 체계나 법률, 규칙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감정 해소를 위한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도전, 시도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죠. 수많은 규칙으로 통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한번 홉세대 문화 차원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 직원과 미국의 상사 사이에 일어난 짧은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특히 국가 사회 간의 일반적인 어떤 성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어떤 활용도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